코코님, 네. 오늘 촬영 날짜 3월 13일, 네. 며칠 전에 테슬라 주가가 음. 480 전고점 대비 50%가 폭락. 네. 그러면 240이에요. 네. 그게 끝이 아니죠. 210달러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네. 15점 몇 프로가 네. 폭락을 했죠. 이럴 때 우리 X에 들어가면 네. 저 곧 청산 당할 것 같아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는 시기지. 네. 사연이 왔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왔어요. 그래서 5년이나 네. 장기 투자하고 있었는데 아낄 거 아끼고 열심히 테슬라 주식 모았는데 수익도 크게 봤대요. 6억 이상까지 수익이 갔어. 네. 그런데 5년 동안 이 상태에서 지금 주식이 청산당할 위기에 있다. 청산을 당하게 되면 네. 5년 동안 투자했던 이익은 다 없고 본전까지도 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사연을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워가지고 직접 제가 통화까지 했거든요. 네. 먼저 이분 사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시작합시다. 네. 제 이야기는 2022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한 주씩 테슬라 주식을 꾸준히 모아왔고 2024년 11월까지 총 1000주를 쌓아 올렸죠. 하지만 2024년 12월 운명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주가가 오르자 욕심이 폭발하면서 제 투자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3월 13일 저는 이 글을 쓰며 대표님께 SOS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주식에 올인했습니다. 2022년 주가가 100달러일 때도 이건 기회야 하며 신용대출을 끌어다 매수했고 AI 데이와 트위스터 인수 같은 대형 이벤트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2024년 11월까지 1000주를 모았지만 주가가 오르자 더를 외치며 주식담보대출로 판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총 3억 5천만 원 대출로 테슬라 1300주, TSLL, 도지코인, TSL3까지 사들였어요.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서 153주를 팔아 일부 상환했고 지금은 테슬라 1150주, TSLL 1700주, TSL3 522주가 남았습니다. 도지코인은 500만원 손실을 보고 매도했죠.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주가가 오르자 이건 내 인생의 기회야 라며 교보증권의 3.99% 주식담보대출 이벤트에 혹했고 하나증권 대신 교보증권을 선택했죠. 하나증권은 담보 비율이 150%이고 교보증권은 170%였습니다. 이자 차이 얼마 안 나네? 라는 안일한 판단과 대형 증권사가 뭐가 중요해? 라는 무지가 저를 이 지경으로 몰았습니다. 순자산 6억 5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추락한 지금 후회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지금 제 담보 비율은 173%로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강제 청산이 눈앞입니다. 현금은 0원, 대출은 2억 8천만 원 남았고 불안에 잠도 못 자고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게다가 투자금에는 어머니의 노후자금도 섞여 있어 가족에겐 차마 말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대출로 투자 중인 줄도 모르시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식을 일부 팔아 담보 비율을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반등을 기다려 레버리지 종목 TSLL, TSL3를 정리하고 대출을 줄일까요? 혹시 대표님의 다마고치 프로그램에 SOS 쳐서 지금 유동성을 좀 얻고 하나증권으로 옮길 기회를 노려볼까요? 염치 없지만 절박해서요. 솔직히 지금 제 머릿속은 주식 차트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라도 빨리 띄워줬으면 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때 나는 테슬라로 부자 될 거야 라며 그만 설렁탕님 영상을 보던 제가 이제는 살려주세요 대표님을 외치고 있네요. 대표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남은 주식이라도 지키고 싶은데 그마저도 녹아내릴까봐 뼈가 아픕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시면 연락주세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한다는 그런 표현이니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라는 내용까지 절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이분 누군지도 모르고 네. 메일이 왔는데 무조건 전화했어요. 전화한 내용부터 또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저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예요. 안녕하세요. 그 이메일 내용 중에서 뭐 극단적인 생각도 뭐 한 적 있다고 하시는데 네네. 뭐 그런 생각은 오바인 것 같고 아, 그러세요? 많이 오바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간다 해도 1억 4천이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현금 1억 4천이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도 네네. 빚이 1억 4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오바인 생각이니까 절대 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너무 배부른 소리시다. 아, 제가 이제 빠른 시간에 이렇게 좀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고작 10억 정도 목표로 투자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쭉 가면 100억 될 거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네. 수량이 줄어버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그 자산으로 가는 과정인데 네. 수익금만 5억, 10억이 넘어가도 네. 별 감흥이 없어요. 네. 돈을 벌어 보셨잖아요. 네네. 수익금 몇 억씩 생겼죠, 중간에.
그렇죠. 그때 생각해보시면 별 감흥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 반대로 지금 몇 억을 잃어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똑같은 돈을 벌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네. 그 정도의 돈을 내가 잃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예. 내가 잃었다는 슬픔이랑 그 스스로가 밉고 막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인 시기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 최악의 경우에 내가 현금이 1억 4천이 남는다. 이것만 생각하면 무조건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계속 머리를 굴려서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출연자 중에 강다현님 네. 머리 안 굴리잖아요. 그니까요. 그냥 바보같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머리를 굴려요. 인간이 10명 중에 9명이 그래요. 근데 지금이라도 내가 머리를 굴려서 이 지경이 됐구나. 또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담보 비율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고 이런 방법 계속 지금 머리를 굴리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이 네.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머리를 멈춰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른팔이 동상을 당했는데 과감하게 지금 오른팔을 잘라내야만 목숨을 건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오른팔마저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죽어요. 네. 지금 내가 팔아야 될 거, 청산 당해야 될 거 싹 다 팔아버리면 네. 몸을 지킬 수가 있고, 이게 사람보다 다행인 건 뭐냐면 팔이 잘린 거는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잘라버리고 내가 1억 4천만 남긴다, 온리 테슬라 주식만 남긴다 네. 하면 다시 그 상태에서 1,000달러 갔을 때 이게 다 회복돼요. 다시 그게 팔이 생겨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미디어한테 놀아놨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와서. 네. 왜 그들이 그 400달러 넘어갔을 때 갑자기 주식담보대출을 이벤트를 하면서 그렇게 알려주는 게 내 귀에 들어왔을까? 그니까요. 그리고 왜 200달러 내려가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담보대출을 끊어버렸죠. 이게 그렇다고 과연 들었어요. 우연일까? 그래서 미디어하고 뉴스를 계속 보지 말자라고 늘 얘기하는 거였던 거였고, 이런 교육비를 누구나 내야 돼요. 뭐 수십억, 뭐 100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X에. 이분들 다 이런 과정 겪고 나서 거기 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쭉 돈 번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30대에 경험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죠. 진짜 마음으로는 저도 잘 이해가 돼요. 그냥 내일 바로 장전 시간에서 그냥 제가 대출 갖고 있는 걸 다 매도하면은 저는 말 그대로 대출이 0원이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300주, 400주 정도만 이제 갖게 될 것 같은데. 그 멘탈 네. 싸움이에요. 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5년 지금 2020년 9월부터 투자했으니까 네. 5년 동안 내가 뭐 했나. 그쵸. 억울하기도 할 거고. 네. 그 감정을 이겨내면 돼요. 그거 이겨내야지만 자산 100억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 5년 동안 내가 공부했다. 내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거는요. 지금 내가 이 주식들을 가지고 있을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잖아요. 네네. 하루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10%, 20% 폭락하면은 자산이 얼마가 날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600조인데 하루에 1%만 폭락해도 6조가 날아가요. 근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수량이에요. 그러라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싹 다 정리하면 지금 1억 4천이 남는다.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딱 내 주머니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디자이너 이한별 주임이 네. 지금 3천만 원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그니까요. 지금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사실 그 3천만 원이 자기 자산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누구는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네. 근데 네. 빚이 없다는 거는 진짜 유리한 상황이에요. 상위 지금 1%도 안 될 거예요. 1% 이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제가 이걸 커밍아웃 해야 될까요? 무조건 다 오픈해서 얘기해야 돼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요. 모든 게 내 감정이고 내 상상이 슬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면 돼요. 그것도 다 가족들하고 같이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한 행동이지 무슨 도둑질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다 그냥 오픈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들어갔다 했잖아요. 네. 그 어머니 노후 자금도 지금 본인이 다 청산하면 1억 4천이 남는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줘야 되는 돈이면 어머니 드리고 네. 그걸 다 해도 아마 내가 빚이 없다. 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행복한 순간이다. 금왕설렁탕 님도 그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담보대출 받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얘기했더니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했다 다 기억나죠? 다 녹여줬다고. 네, 이럴 때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진짜 최악은 잠깐이라도 내가 고작 몇 억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 자체가 되게 그게 창피한 일인 거고 진짜 내가 가족을 위한 사람이 맞나? 정말 가족을 위한 게 뭘까? 이럴 때 딱 뚝심을 가지고
마음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가족을 위한 거지 뭐가 가족을 위한 걸까? 지금 딱 세 번째예요. 이 느낌이요. 네. 이게 언제냐면 2022년 12월에 테슬라 주가 $100 근처 갔을 때 X에서 네. 한 명 한 명 저 이제 주식담보대출 청산 당합니다. 오한마님부터 시작을 해서 예. 몇 명이만 나타났어요. 네. 지나고 났더니 그게 바닥이었죠. 그리고 딱 그러니까요. 작년 4월에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 보내신 분이 있어요. 네. 삼슬라 투자해가지고 뭐 다 잃었고 정 죽고 네. 싶다. 제가 이렇게 또 통화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정 힘드시면 네. 회사 한번 찾아오셔라. 네. 근데 그날 그분하고 통화한 날이 테슬라 주가 $138였어요.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480에서 250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이메일이 왔죠. 이게 네. 무슨 신호일까요? 바닥 근처로. 이게 바닥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든 팔목이든 TSL3 뭐 TSLL 이런 거 그거 다 매도하고 그 매도한 거 가지고 그나마 청산을 안 당할 수 있으려면 돈을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돈 넣으면서 버티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마저도 넣다가 못 버티고 청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아예 그냥 플랜에 넣어놓고 하면 돼요. 그럼 나는 결국 최악의 상황에 1억 4천 남는다. 내일자로 모든 대출을 상환했을 때 1억 4천이 남는다는 거고, 네. 200불대 초반이 만약에 진짜 오게 되면 네. 거의 제 자산이 증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증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죠. 네. 그럼 0 밑으로 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끝이죠. 그냥 0으로. 거기서 제가 만약에 혹시 못 갚게 되는 돈이 네. 있으면 증권사에 또 추가 상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할까?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네. 월요일에 그냥 다 팔고 다 네. 청산하고 그냥 1억 4천 남긴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주가가 또 $300, $400 가면 엄청 후회하겠죠 또. 네. 그거 후회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1억 4천부터 다시 시작한다. 후회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팔았을 때 지금 사람이 미쳐버리는 감정이 생길 거예요. 오만 상상이 다 되는 거죠. 네. 이 정도의 이메일을 저한테 보낼 정도의 지금 심정이면 그냥 다 청산해야 돼요. 그게 맞을까요? 네. 여기에서 혹시나 운 좋게 버텼는데 또 그 선택이 맞아가지고 잘 된다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자산매수법이 이런 대출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참 제 자신이 믿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누군가 이런 조언을 해줄 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안 들려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 얘기 안 들려요. 네, 그 순간에 누구나 내가 좀 잘한다. 사람이 이렇게 뻥이 오거든요. 내가 이제 좀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네, 이거 다 겪어야 돼요. 내가 어리석구나라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10명이면 10명 이거 다 겪습니다. 그리고 X에서 너무 그렇게 막 성공적인 사례들만 자꾸 보이잖아요. 네. 모든 사람은요. 자기의 멋진 모습 보여주지 자기 발바닥 안 보여줘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꾸 X에 막 고수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계속 우리 인간은 네. 더 좋은 방법을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머리를 굴린다. 근데 미디어는 그다음에 증권회사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내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까지 그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게요. 말 그대로 개미가 개미인 이유가 있네요. 선택은 본인 몫이지만 저라면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팔 하나 자르는 게 맞다. 하나 자르는 게 맞다. 네. 그리고 1억 4천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앞으로는 절대 다른 것들 보지 말고 네. 딱 테슬라만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억 4천이 앞으로 계속 그래도 40%씩 오를 거다. 복리로. 그리고 복리 계산 계속 해보시면은 금방 다시 10억 되겠구나. 제가 혼자서 이거를 저도 결심은 섰는데 네. 참 내일 또 되면 여러 오만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풀이장에서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은 더 버텨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또 만약에 반대로 급락하게 되면은 내가 좀 일부만 팔고 좀 거의 바닥인 것 같은데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남는 돈 1억 4천이면은 지원한 금액 1억 돌려주면은 4천 남는 거네요. 네. 그럼 뭐 어때 그게? 그걸로 다시 시작할 수 어머니 있을까요? 돈 1억은 그대로 있잖아요. 4천만 원이 현금으로 나한테 있다는 거는 엄청난 출발점이에요. 제가 자산매수법 딱 3천만 원 얘기하잖아요. 3천만 원만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도 하지 마라. 네. 그냥 그 3천만 원이 지금 이한별 주임 기준으로 2060년에 49조가 된다. 네. 복리로. 네네. 그거보다 지금 더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한별 주임은 심지어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앞에 있는 건지를 그것만 스스로가 인정하면 돼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직장인이고 다음 달도 월급 나오고. 제가 너무 많은 거를 가지려고 했거나 지키려고 하다가 이거를 딱 그걸 정확하게 감정을 딱 배제한 순간 네. 잘 생각해보면 그냥 5년이 억울한 거다.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5년을 잃은 것 같은 그 억울함.
그거 외에 사실상 없어요. 엄청 단단해질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거 알잖아요. 일론 머스크 하루에 1달러만 있으면 산다 그랬다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긴다면 네. 한번 오세요. 제가 밥 한번 사드릴 테니까요.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테슬라 믿어요, 안 믿어요? 저는 믿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냥 나 다 없다. 4천만 원 남았다. 그럼 4천만 네. 원으로 내년에 그럼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1,000달러 가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근데 그 4천만 원 남은 거에서 지금 250달러가 4배가 오르면 어느 순간에 그게 1억 6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내가 어땠더라면 하는 이 후회를 버틸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면. 그래 봐야 그거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이번 그거 다 해결하고 4천만 원 남는다. 근데 막 빚쟁이들 쫓아와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럼 행복한 거예요. 그 5년의 기다림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지금 많이 떠올라서. 이를 악물고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칼을 갈고 열심히 뭔가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 배우는 시기에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네. 중요한 건 자기가 5년, 10년 정말 거기에 장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거는 10년 뒤부터예요. 근데 희한하게 투자만큼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돈을 벌어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부터 돈을 벌려고 5년 동안 그렇게 배운 거예요. 네.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과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모든 세상 이치가. 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돈 놓고 매수한 거 말고 별로 한 거 없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한 것도 없잖아요. 갑자기 내려갈 줄 정말 예상도 못했고, 딱 2주 전만 해도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는데, 갑자기 한 주 만에 저한테 이런 큰 일이 툭 하고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 제가 이걸 받아들이기가 지금 말 그대로 그릇이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오늘 가족들이랑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 네. 근데 차마 제가 돈을 얼마 잃었다라는 말을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껏 나를 지지해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거를 제가 언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제 생각에는 30대면 테슬라 주식 딱 100주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테슬라 주식 그럴까요? 지금 100주만 가지고 있으면 노후는 해결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아직도 복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매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100주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안 사도 돼요. 저는 강다현님한테 네. 테슬라 주식 매수 금지시켰어요. 지금요? 진작부터. 다현님이 월급 받아가지고 주식을 열심히 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네. 충분히 1억 이상 투자가 돼 있는데 네. 여기서 더 이상 왜 사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주식을 사려고 하는 순간 다른 지출을 아끼잖아요. 근데 다현님 같은 경우는 되게 이타적이어서 사람들 선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주식을 사야 되니까 아끼잖아요. 아끼면 사람이 인색해져요. 이미 충분히 투자돼 있으니까 주식 절대 사지 마시고 선물 사주고 본인한테 네. 투자하시고 근데 계속 수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100주만 있으면 돼요. 딱 우리 나이에.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가 뭐냐면 네. 내가 다시 또 1,000주를 향해 갈 수 있을까? 자꾸 이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내다 보면 예. 사람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네. 막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 옛날에도 아마 살면서 이 투자 말고도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억도 안 나요. 막 네. 미쳐버릴 것 같고 뭐 20대 때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랑 헤어져 본 적도 있었을 거고 그럼요. 그럼 미쳐버리죠. 살고 싶지 네. 않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잖아요. 투자는 다시 하면 돼. 근데 그 여자는 이제 영원히 못 만나요. 그렇죠. 근데 내 4천만 원 이것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네. 결국 시간 문제지 어느 순간에 다시 1억 6천 돼 있고 다시 6억 돼 있다. 나는 정말 돈 주고 할 수 없는 거를 배웠다. 이번 기회에. 결국은 다 거쳐가는 거를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거를 인정해버린 순간 너무나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한 2월 말 정도부터 이제 제가 담보 비율이 200, 뭐 190, 180 이렇게 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잠을 자도 주가를 계속 확인하느라 제가 지금 오른쪽 눈도 약간 좀 안통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잠도 잘 못 자면서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 영상 같은데 꾸준하시면서 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네. 제가 그때 보면서 참 그때는 제가 나쁜 생각을 했던 게 잘 되고 나서야 저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요. 예. 바닥 찍어야 돼요, 누구나 한번. 근데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닥인 거지, 이게 어떻게 네. 더 멀리 인생을 더 길게 살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거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 털어버리세요. 다 판다. 다 팔고, 다 네.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다 잃는다. 한 번은 겪어야 된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쨌든 잠 못 잘 거예요. 그거 다 팔아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내 머리 믿지 말자. 진짜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금왕설렁탕님 나오는 거. 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픈할 생각을 하셨을지. 자녀도 세 분이신가 되잖아요. 그럼요. 와이프도 있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버티셨을지 참. 사람들이 X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론 머스크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X에 들어왔는데 X에 들어오니까 막 이런저런 막 고수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듣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한 얘기만 들으면 투자 방법 뻔하잖아요. 저도 근데 며칠 전에 다시 보니까 참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진짜 1등이 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여기에서 고작 여기에서 뭐 팔로워 수가 뭐 2만, 3만, 4만 넘어가면 고수라고 착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저런 식으로 투자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왜 그러고 있는지. 처음에는 X에 들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사실 일종의 숫자였고, 네. 진짜 내 돈도 아니었고, 제가 그 돈을 갖고 있다 한들 제대로 쓸 수나 있었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정말 내일 할 수만 있다면 다 팔아야 돼요. 다 팔고 딱 1억 4천 남기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어머니 1억 드리고 네. 나는 4천만 원으로 시작한다. 순수하게 테슬라 주식 아마 4천이면은 지금 한 100주 되겠네요. 네. 그걸로 난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이 감정을, 지금 상황을 글로 써놓으세요. 지금 본인 감정을. 그 2022년에 이제 100불 근처 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네. 시를 찾아봤어요. 2022년도 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한테 그때 현금이 이제 월급으로 들어오면 정말 밤잠에 이제 LOC 걸어놓고 한 주 한 주 이렇게 샀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지금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제가 쉽게 번 돈으로 얻었던 거는 다 다시 나를 떠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거 다 써놓으신 거 나중에 책으로 출간하세요. 네. 충분히 그런 자산이 될 거예요. 지금 한 5억 정도가 5년을 잃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0억 되고 나면 50억이나 45억이나 60억이나 아무 감흥 없어요. 그런 것 감흥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단계까지 분명히 가요. 네. 그런 날이 저한테도 오겠죠? 그 엑셀만 계속 보면 돼요. 결국에는 이거 뭐 2,000달러 가면 내가 지금 4천만 원 시작해서 2,000달러 가면 4억 돼 있고, 네, 10,000달러 가면은 한 10억에서 15억 돼 있고, 네.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이다. 감정일 뿐이다. 그 2022년도 말에도 제가 9천만 원 마이너스 찍히고 1억 1천만 원 찍힐 때도 진짜 이때 더 사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양전되니까 내가 드디어 빛을 보나라고 했다가 또 다시 제가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작년에는 오만했던 게 내가 이제 언제 일을 그만두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왜 돈을 벌면은 직장을 그만둘까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지. 왜냐면은 그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그 직장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양심이 없더라고요. 그 주식으로 조금만 돈 벌면은 직장부터 그만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돈을 벌면 오히려 회사에서 나한테 이 월급을 줬으니까 이 투자가 가능했던 건데 네. 늘 감사함을 갖자라는 말이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 생활 더 즐겁게 열심히 하고 투자는 해놨으니까 어차피 자산 불어날 거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반대로 생각했던 것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게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네. 이 순간에도 그럼 내가 5천만 원 손실이면 1년치 연봉을 내가 날리는 거네. 이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잘못 선택한 욕심에 대해서 내가 혼나는 거구나. 내가 나한테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하는 시간 갖고 그래야 돼요. 근데 계속 억울함이 있고 아깝고 5천만 원이면 내 1년 연봉인데 이게 다 그냥 숫자에서 오는 이상한 감정인 거예요. 이번에 X에서 자기 지금 2만 주를 목표로 알죠? 그분. 네, 네. 그분이 뭐 자기 투자 40억
투자로 네. 지금까지 해서 지금 2만 주 목표로 간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80억에서 100억인데 원래 자기 자산은 한 10,000주 거기다가 담보대출로 5,000주 이렇게 해서 이제 15,000주 네. 근데 앞으로 5,000주 더 확보하면 2만 주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뭐 사람들이 뭐 존경합니다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분 지금 대출 받은 거 다 청산했고 단순 계산만 해봐도 순식간에 한 40억 잃었더라고요. 그분은 지금까지 승승장구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자기 판단이 늘 맞았으니까 과감하게 했는데 결국 언젠가는 다 그렇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한 번을 마지막에, 겪어야 돼요. 네. 근데 100억이 눈앞인데 30억이 된 사람이랑 지금 6억 이상이었는데 1억 4천이 된 사람이랑 누가 더 속상하고 누가 더 안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감정일걸요? 누구나 다 그런다. 근데 그분은 좀 멋있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어리석었다. 조금 더 빨리 100억이 만들기 위한 욕심을 낸 거에 대한 벌을 달게 받는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담보대출 다 청산했다. 그분도 그 또 욕심 냈으면 담보대출 끝까지 버티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요. 이건 네. 진짜 나만 당하는구나 하면 더 속상하잖아요. 근데 네. 진짜 막 다 당해요. 다. 누구나. 네, 누구나. 한번 오늘 통화한 것처럼 실행에 한번 옮겨보세요. 네.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절대 네. 머리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욕심 그리고 부리지 마라. 예.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의 그릇을 딱 인정하는 그런 좋은 시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럼요. 100번, 1000번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하고 내일 이후로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 줘요. 그 뭐 이메일 네. 줘도 되고 아니면 네네. 카톡이나 문자 줘도 되니까 제가 그렇게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코님? 이분은 얼마 때 주식담보대출을 한 걸까요? 400에서 450 넘어갈 때. 아, 네. 그때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해줬어요? 네, 기가 막히죠. 3.9%에? 네, 꼭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할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때 증권사들이 너도 네. 나도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을 이만큼 낮춰서 와. 이벤트를 합니다. 아니, 지금 금리가 있잖아요? 네, 집담보대출로도 이렇게 싸게 안 나오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근데 주식담보대출이 이렇게 싸다고요? 네. 예전에 제가 주가 200 정도일 때 주식담보대출을 좀 써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거의 7% 8%였거든요. 네. 이자가. 네. 근데 주가가 400이 올라가니까 3.9%에 줬다는 사실 너무 그렇죠.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400불 지났을 때는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가 막 나왔어요. 고점으로 갈 것처럼.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대출을 해준다? 네.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네? 네. 그럼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간다는 네. 전제하에서는 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겠네요. 그쵸. 어쨌든 금리가 싸고 네. 테슬라가 앞으로 계속 장밋빛으로만 간다고 네.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런 이제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그쵸. 것에 네. 손을 대게 된 거네요. 그 시스템을 지금 우리 구독자들은 다 알잖아요. 네. 왜 이 상태에서 증권회사들이 그럴까?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취하고 있는 거잖아. 네. 전 세계 모든 증권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전 세계 모든 증권사들이 모은 네. 개미들이 이 가격에 몇 % 비율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면은 다 청산당한다. 라는 네. 데이터들을 다 확보하고 있잖아. 와. 동시에 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게 기가 막히게 200 초반까지 떨어지면 네. 다 청산당한다. 250까지도 그런 말 없었어요. 네. 지금 청산당하기 지금 일보 직전이다. 근데 250 밑으로 가니까 이제 한 명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 마지막 사람까지 다 털어내려면은 얼마까지 주가를 떨어뜨려야만 이거 다 털어낸다. 그 눈을 다 보고 있잖아. 근데 왜 하필 그날 250에서 갑자기 그날 테슬라 오프라인 매장이 테러를 당하고 슈퍼차저가 불이 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융단 폭격 공격이 동시에 그날 전 세계에서 나왔고 그날 기가 막히게 하루 만에 15%를 떨어뜨리고 올라가냐. 준비할 시간은 안 주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3.9% 이벤트를 할 때는 네. 그 주가가 400 언저리였을 네. 거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청산 당하는 그 주가까지 팍 떨어뜨린 그렇죠. 거네 마지막 날. 네. 그럼 그날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메일 보내주신 네. 구독자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겠네요. 그렇죠. 한 20년 전에는 그
주식이 네. 한 5%만 떨어져도 네. 10%만 떨어져도 주식 전문 용어에 손절, 막 익절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들 5%만 떨어져도 손절하고 한 10%만 떨어져도 엄청난 폭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벌벌벌 떨려가지고 막 스스로 매도하고 그런 거야. 네. 근데 지금 우리 개미들이 공부를 엄청 했죠. 네. 그래서 20%, 30% 떨어져도 테슬라 같은 위대한 회사는 결국 올라간다. 이거를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계좌의 숫자가 이제 막 마이너스 50% 이러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왜 안 팔아 또? 네. X 때문에 또 안 팔아. 안 팔아.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겠어요? 팔릴 수 있는 자동으로 팔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하고 머리를 굴리겠죠. 이게 예전에는 금화설렁탕님 같은 경우에는 네. 400까지 갔다가 한 240쯤 갔을 때 네. 이 정도면 바닥이다 네. 라는 생각에 그때쯤 마진을 썼던 네. 사례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네. 올라갔는데 네. 계속 더 오를 것 네. 같아서 왜냐하면 너무 행보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또 그 폭락 없겠지. 이제는 3년을 행보를 했으니까 이제는 없겠지. 네. 이 마음으로 네, 했겠죠. 또 작년에 또 엔비디아가 끝도 없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 기회구나. 400에서 450 돌파했으니까 이제 1000까지 가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주변 사례에서 아무리 그렇게 주식담보대출 하지 마라 네. 위험하다 해도 이번은 다를 것 같고 네. 나는 다를 것 같고 이게 그 영상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새 잡을 때 이렇게 바닥에 탁 빠지게 만들어 놓은 얄팍한 널빤지 같은 건데 그 위에 모이를 막 뿌려놔요. 네. 그럼 제가 그거를 밟으면 안 되는데 네. 그 모이를 먹으려고 딱 밟거든요. 밟는 순간 바로 빠져. 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주변 새들이 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네. 나는 안 그럴 것 같은가 보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베팅을 한 거예요. 더 벌고 싶은 마음에 더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작게 가지는 것 같고 네. 벌 수 있다는 거를 크게 부각시키니까 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들으신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주식담보대출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프 베조스가 오렌 버핏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당신의 평생 투자가 그렇게 엄청난 부를 쌓고 네. 그리고 당신이 한 거라고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이렇게 투자하면 다 부자 되지 않냐. 네. 근데 왜 다 부자가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답을 했죠. 다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나이가 60 넘어가면서 이게 복리가 폭발하면서 그 부를 이룬 거잖아요. 20년, 30년 네. 내가 부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복리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시기를 겪어야 된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자꾸 그 마음을 바꾸게끔 만들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주식담보대출로 제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얼마에 팔고 다시 또 얼마에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벌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왜 이런 인간의 심리들을 우리가 X를 하면서 막 들어오고 있을까? 난 가만히 있는 내가 바보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유혹에 이제 차라리 X를 안 했더라면 차라리 X를 안 했더라면 그냥 원래 초심 그대로 그쵸. 워렌 버핏의 말 그대로 네. 묵묵히 갈 수 있었는데 네. 주변에 그런 사례들이 들리면서 마치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또 처음에 작은 성공을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조금 해봤는데 이용 안 하는 게 바보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쵸. 작은 성공을 겪은 다음 그 다음에 또 큰 돈이 들어갔겠죠. 네. 용기가 생겨서.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통화 내용에 제가 계속 하는 말, 당신이 보는 모든 성공한 투자자들이 지금 그 결과만 보일 뿐이지 다 이 과정을 다 겪는다. 한 번씩 다 실패한다. 한 번 실패하면 다행이다. 수도 없이 반복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때 가서 야 이거 정말 달팽이처럼 투자하는 게 맞구나. 그러고 다시 복리를 쌓으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절대 스스로를 어리석다. 그다음에 나만 왜 이럴까 비관하지 말고 결국은 똑같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들 그리고 앞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얼마나 이분 덕분에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분 덕분에 얼마나 감사한 선물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네요. 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정말 위대한 기업과 멋지게 잘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